인강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뭐 인강을 볼 때 졸았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 두 배속으로 보느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간 부분의 경우에는 2텀, 3텀을 계속 하더라도 잘 안 외워지고 그 부분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비록 인강 주어진 시간의 두 배가 걸리게 듣더라도 천천히 듣고 멈춰서 듣더라도 꼼꼼히 봐서 한 번에 딱 뇌리에 박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보충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인강을 빨리 본 다음에 다음번에 잊어먹고 또 기억하고 잊어먹고 또 기억하는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인강을 직접 들어보시면서 어떤 타입인지를 스스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많이 나오는 질문들 중에 원문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권화를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원문이라 함은 백구의 원래 교재 혹은 지도서 그 원래 교재, 즉 편집되지 않은 그 원래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장점이 놓치는 게 없겠죠. 어쨌든 시험 범위에 나오는 모든 지도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무래도 한 번을 다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취사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오래 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권화라는 것은 원문에서 중요한 내용,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하나로 표로 혹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요약본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할 경우에는 구조화가 잘 되는 게 장점입니다. 원문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관련 있는 것들끼리 내가 묶어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잘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암기를 할 때도 구조화된 상태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단권화를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빈틈이 만약에 지역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면 대비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안 본 게 없도록 하는 맥시멀리스트인지, 아니면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해서 외워야 할 내용만 외울 미니멀리스트인지, 본인이 어떤 타입이 적합한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1텀에서는 원문을 보고 2텀에서는 단권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갈아 보면서 본인에게 잘 암기가 되는 어, 그 교재의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를 직접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단권화에서는 고쳐야 할 부분들이 보이고, 또 아무래도 이번에는 2022 개정이 많이 제대로 들어오는 만큼, 2015 개정과는 많은 다른 변화점이 생겨서 이전 선배들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단권화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원문과 단권화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문을 보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권화를 보게 될 경우에는 놓치는 게 생기는 게 싫었고, 그리고 저는 단권화가 잘 안 맞는 타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 내용에서 그 책의 위치나 인강에서 들었던 부분, 그거를 통째로 좀 이렇게 사진 기억으로 기억하는 편이라서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어서 저는 처음에 공부했던 백구 교재나 그 지도서 자체로 공부하는 편이 저에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논술 공부는 아마 앞에서 그 이정혁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에서도 논술 공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논술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그 메인이 되는 거는 교육학 공부를 할지 말지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지금까지 기출이 나온 것 중에서 정확하게 교육학 지식을 알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썼어야지 정답으로 맞을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학 공부를 해서 그 논술 1점을 더 맞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교육과정 공부를 더 해서 교육과정에서 2, 3점을 더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육학보다는 교육과정 공부에 조금 더 몰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남들보다 하나 더 하고 싶다. 혹은 나는 교육 과정에는 좀 자신이 없어서 논술에서 좀 더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기본적인 글쓰기 연습만 해서 논술은 평균 정도로 받고 교육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잠깐, 여름방학 때 잠깐 그 정리본, 선배들이 그 주었던 정리본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 쓰기는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시험 전주까지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논술은 사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꾸준하게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암기 스타일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청킹북 같은 걸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임고킹이나 이런 데서 교육과정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어, 배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나는 청킹이라는 거는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하는 태정태세 문단세와 같은 방식을 청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청킹을 해서 외우는 것, 노래로 암기를 하는 것이 편한지 혹은 나는 그렇게 단순히 글자만을 외우는 것으로는 외워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제대로 내가 흡수를 해서 이해를 해야지 암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암기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킹이 되게 안 맞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았고, 설령 청킹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태정태세 문단세인데 그 뒤에 태조인지 태종인지 이런 거는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킹은 저는 외워도 그 뒤에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맥락을 알아야지 암기가 되는 타입이었어서 저는 주로 통째로 암기를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매체표를 외울 때 그냥 통째로 혹은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사진 그대로를 어, 딱 사진처럼 찍어가지고 기억하는 식으로 전체 통암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또 청킹이나 노래가 잘 맞는 친구들은 오히려 청킹을 많이 외워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고가 끝나고 나서도 이 청킹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부분도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쪽이 더 잘 맞는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킹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청킹북을 사서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청킹이 잘 외워진다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건 죽어도 안 외워져서 본인이 직접 청킹을 만들어야지 그게 암기가 된다는 사람이 또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를 봐야 할지 말지도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특히 사회나 과학 같은 거는 많이 필요가 하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번에는 3, 4학년에 이어서 5, 6학년 역시 검정지도서로 작년에 그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봐야 할 지도서 양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제 생각은, 어, 사실 백고 자료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백고 자료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모두 보는 자료이고 그 자료에 나온 것을 틀린다 그러면은 남들이 다 맞는 걸 틀리는 거기 때문에 감점 손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에 제일 충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공부를 했고 기출 분석을 해봤는데 이 과목 특성상 내가 배운 것 외에도 이런 뭐 교육과정 혹은 이 부분은 기본 이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백호에서 다루는 것 이외의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과목인 것 같다. 해서 더 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남들이
봤든 안 봤든 내가 안 본 게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서 차라리 남들보다 암기량을 더 늘려서 내가 그냥 힘들고 말지 공부를 오래 하고 말지 불안한 마음은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도서는 일부 과목에서 본 경우였고요. 그런데 어, 만약에 본인이 지망하는 지역이 그닥 높지 않다거나, 물론 지금 이제 와서는 높지 않은 지역이라는 게 없기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점수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 조금 높은 지역을 희망하신다면 지도서를 많이 봐서 많이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기 전에 무조건 일단 백구 자료는 내가 다 어,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서를 봐야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의 판단 하에 기출 분석을 하고 나서 원하는 과목을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국어 지도서랑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은미체실 이렇게 봤는데 국어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은 검정지도서, 5, 6학년은 국정지도서에서 5, 6학년은 한 권밖에 없었는데 3, 4학년은 각 학기마다 11개 출판사에서 각자 나온 경우였어서 그때는 이제 인원을 모아서 여기에서 꼭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스제트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스제트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칸의 표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는 질문, 한쪽에는 답변이 있어서 반으로 접은 다음에 질문들을 보면서 답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만든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스제트를 각 그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4학기에 각각 11개 종씩 있어서 44개여서 22명을 모아서 두 권씩을 맡아서 스제트를 만들게 하고 다 같이 공유해서 그거는 그 스터디 모은 인원들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절대 국정 아닌 검정 지도서에서는 혼자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본인의 체력을 많이 빼는데 생각보다 얻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서 분석을 할 때는 인원을 모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미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볼 수가 없고 그걸 다 요약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용어를 집중해서 나오는 사회와 달리 모든 지도서를 봐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서 그냥 한 종씩만 좀 특별한 것들 있는지 훑어보면서 추가해서 외우는 정도로 네, 예체능 지도서는 그 정도 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습기간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습은 5월에 2주 정도 5월 정도에 2주간 진행을 하게 되죠. 마지막 실습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담임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종합실습이라. 그다음에 세안도 써야 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에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무 준비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어, 보통 제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실습 기간에 원래대로 하던 대로 진행을 했다 하는 스터디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연구를 준비할 때 제 주변에서는. 그리고 보통은 스터디는 잠시 멈추고 인강 진도만 따라가서 밀린 복습을 나중에 두 배씩 해서 메우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 같고 저희 스터디 역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 실습이 문제냐, 임고 준비가 먼저인 것 같다. 시작하기 전에는 그러면 우리 임고 준비를 좀 더 하고 실습은 이번엔 좀 내려놓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가서 애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임고 준비를 우선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얘네들한테는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의 집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실습에서 배워가는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실습에서 수업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실매나 지도교사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봐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실매가 수업했던 관련 차시 단원이
어, 1차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운도 혹시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집 과정안 짜는 거, 수업 해보는 거, 그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임고 준비 사실 그 2주, 5월에 2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1월 그 과장에서 얘기하자면 5월에 2주 동안 공부한 것보다 11월에 첫 주에 하루 공부한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실습 기간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문제풀이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연습 문제도 있고, 백구에서 제공하는 혹은 어, 다른 타강사들의 문제집 혹은 모의고사 같은 문제풀이를 얼마나 해야 될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고 공부를 크게 나누자면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풋이라는 것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고, 아웃풋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는 게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일단 아웃풋을 하려면 인풋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강 듣는 초반, 그러니까 인강이 한 바퀴 돌기 전까지는 인풋이 우선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써놨듯이 결국 인고는 아웃풋입니다. 내가 아무리 저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키워드를 포함해서 서술형 답변으로 정확히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따는 게 우선이고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느냐가 고득점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서 아웃풋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아웃풋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이터디에서 하는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실제 시험과 비슷한 아웃풋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학교 모의고사를 작년에 저희가 출제를 해서 채점을 했잖아요. 그때 그 답안지 작성 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억울하게 감점이 되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웃풋 연습 그리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 역시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특히 이번에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022 개정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선배들이 줬던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들이 최소 수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만들자니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내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료를 이제 아무래도 교육과정과 직결돼서 그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있는 게 없다면. 혹은 뭐 이미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모형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이제 거기서 뭐 국정이 아닌 검정에서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더해서 수정이 필요한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를 만들지 혹은 그대로 있는 걸 쓸지 그냥 아니면 자료는 새로 만들지 않고 그냥 원문에 있는 자료를 볼 것인지 이런 거는 본인의 시간과 그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본인이 공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이 준 자료는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물려받은 자료들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냥 그거를 외운다고 해서 잘 제 것으로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주로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은 제가 만드는 과정을 다 알고 있고 어떤 걸 쓰고 했는지를 제가 기억을 하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좀 나서 도움이 됐는데 남이 만들어준 자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출분석 같은 것도 기출분석 하신 분들 자료를 사는 사람들도 작년에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남의 자료를 사도 남의 자료가 잘 체화가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이 되고 있는 자료니까 훨씬 좋겠지만 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받아서 외웠을 때 잘 안 외워진다. 그렇다면 뭐 자기가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냥 원문 자료를 보던지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특히 이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만들어야 할 일이 꽤 있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었을 때 더 기억이 잘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도 그 만드는 기간 동안에 내가 공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원문 자료를 다시 읽어보고 거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고 그걸 옮겨 적으면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만들거나 혹은 자료를 만드는 단권화를 만들어서 요약을 하는 그 과정 동안에서 그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문을 여러 번 그 시간을 읽던지 아니면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최대한 수정해서 어, 자신의 시간을 줄이는 그 자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편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본인이 어,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2월, 3월 이 초반에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때 자신의 공부 방법을 잡아야지 6, 7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도전을 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전, 실습 전에 시도를 해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쭉 나아가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기출분석 얘기인데요. 기출분석은 밸런스 게임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든지 무조건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출 분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기출 분석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고에서도 따로 기출 분석 인강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노력을 드리겠죠. 아무리 이 시험이 경향성이 없는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향, 그리고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출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출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기출 분석을 하는 시기는 전체 1턴, 그러니까 인강으로 전체 범위를 한번 다 듣고 난 후에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 건지 그 좌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전체 한번 쭉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시면 내가 이 기출에서 어느 좌표에서 문제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문제의 형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훨씬 더 눈이 트입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1텀 돌려서 이 전체에 대한 개괄이 가능할 때 기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제 경우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을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구에서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백구 팀에서도 물론 선생님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선생님은 강의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 있는 기출 문제 풀이를 한 번에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전체 범위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나온 기출을 중간중간 넣어서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수업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넘겼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백구에서 주는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 같은 것을
배제한 채로 오롯이 문제 자체만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백구 도움 없이 혼자서 먼저 쭉 풀어보는 것을 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아마 에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시험에서도 그렇고 백구에서 강조했던 내용, 백구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내용, 그다음에 백구에서 아예 다뤄주지 않았던 내용,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에서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 그거를 분석한 글이 있었어요. 그 에타에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기출에 대한 거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걸 보면은 백구에서 생각보다 다뤄주지 않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구에서는 출제 내용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작년에 그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올해에 그 내용을 작년에도 가르친 것 마냥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구 인강을 들으면서 문제를 풀면 이 쉬운 걸 왜 못 풀어 하는 이 시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절대 백구에서 강조해주기 전에 그 날것의 문제를 봤을 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어느 파트에서 어느 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마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그냥 원본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각 과목이 모두 섞여 있는. 그래서 그 원본을 쭉 보시면은, 문제를, 이거는 물론 전체 과목을 분석한다 할 때 활용하면 좋고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문제 혹은 기출 문제집에 연도별로 나와 있는 문제들 보면서 답 없이, 백구 도움 없이 혼자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백구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면서 내가 푼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사고 구술이라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쳤던 그 나의 사고 과정을 쓰거나 말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 때,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은, 1하고 1은, 도토리가 한 개, 도토리가 한 개니까 도토리가 두 개겠구나. 그러니까 답이 2일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답을 낸 과정을 쭉 말해보거나 써보고 그거를 백구에서 풀어주는 방법과 비교를 해서 내 방법과 백구의 방법을 비교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어, 확인을 합니다. 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본 관점이 조금 틀렸을 수도 있는 거고 백구에서 낸 것보다 내가 푸는 방법이 좀 더 쉽게 풀리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을 푸는 과정에서 오개념이 있었다 하면은 이 오개념은 기억해두고 반드시 암기를 해서 개념을 바로잡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보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풀었는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에서는 맞고 틀리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공부 방향을 정하고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서 기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별로 경향을 분석해 보는데요. 그래서 경향이라 함은 각 연도별로 어느 부분이 출제됐는지, 그것이 기본 이론인지, 강론인지, 교육과정인지, 수능형인지,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 지식 같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강론이라는 거는 지도서에 나와 있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부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체계표, 역량, 서금치 기준 등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떤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서술형 중에서도 틀린 것 고치기 혹은 지도 방안을 쓰기 혹은 오개념을 발견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다음에 배점,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매체 이렇게 있죠. 그중에서
어떤 것의 배점이 가장 높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나왔는지, 작년에는 뭐 이 과목에서 나왔으면 올해는 다른 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필요합니다. 다음에 출제 소재, 뭐 예를 들면 과학에서는 화산이 나왔을 수도 있고, 같은 지구과학이라고 할지라도 태양계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지구와 달의 운동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게 나왔는지, 그런 자주 나오는 소재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각 과목별로 정리를 하고요. 어, 이것도 역시 제 생각이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남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는 것보다 기출 분석만은 본인 손으로 한번 직접 분석을 해놓는 게 그 문제를 풀 때에 이 과목의 분위기, 이 과목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자주 물어보는구나. 내가 말로는 정확히 할 수 없어도 내가 그 문제를 분석하면서 느껴지는 그 무의식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목별로 경향을 분석하는 기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 서답형 현재 방식대로 한 것은 필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시절의 기출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스타일을 보고 과목별로 지금도 이런 문제 스타일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과목은 하고 아니다 이거는 지금 스타일하고는 너무 달라져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것들은 네, 버리시고 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후회 없을 범위만큼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국어랑 과학, 오른쪽에 있는 게 통합인데요. 연도를 쓴 다음에 각 영역별로 배점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배점이 얼마나 됐는지, 소재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기본 이론인지 강론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써놨고요. 수능형은 따로 수능형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방식의 하나 예시일 뿐이고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출 분석은 본인 손으로 한 번은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기출 분석을 하면 내가 공부 방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5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 과목, 여기 보면,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2022, 21, 20 봤을 때, 문법이 매년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문법은 한 문장씩은 나오는구나. 그럼 문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놔야겠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읽기, 읽기 나왔는데, 올해는 읽기가 안 나왔다. 그럼 내년엔 또 읽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에서 보통 두 과목씩 골라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경향도 있고, 물론 이렇게 13, 14, 15년도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드시 맹신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자주 나왔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자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강론이 많이 나왔는지, 기본 이론이 많이 나왔는지, 혹은 교육과정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비 임고생 FAQ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득점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그래도 80점대 중후반 정도면은 고득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득점의 비결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일단 암기량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공부 시간도 남들보다 무조건 더 많이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로 엉덩이 싸움으로 임고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효율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이건 아닌데 알차지 않으니까 시간이라도 많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었고 남들보다 암기량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백구 자료는 당연히 열심히 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정 지도서들도 조금 봤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내용들은 선배들이 찾아놓은 지역적인 뭐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은 다 뒤져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한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남들보다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쓰기 아웃풋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쓰기 아웃풋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남들한테 물어봐주는 시간이 줄고, 그 시간만큼 나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시간에 연습 문제도 많이 풀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던 편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10월 말쯤 되면은 정말 더 이상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시기가 옵니다. 그런 시기에, 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라고 선택한 게 저는 모의고사였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하고 있어. 문제라도 풀고 있어. 라는 그 스스로의 안도감? 이런 걸 가질 수, 마인드 컨트롤, 멘탈을 잡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어, 그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쓰는 방법이나 여기에서 이런 키워드를 넣어야겠구나 하는 게 좀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풀었냐면 저 그 연습 문제집을 주잖아요. 그거를 2개년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거랑 그 전년도에 선배한테 받은 새 문제집이 하나 있었어서 그것까지 해서 2개년을 다 풀고, 모의고사는 거의 10월 중순 가서는 일주일에 3개씩 뭐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어,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점수를 잘 받았던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모범 답안, 하이패스 교재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2번 그대로 베껴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요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는 전체 그 글 서론, 본론, 결론 다 해서 써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주 1회 꾸준히 쓰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리고 1교시가 논술이기 때문에 1교시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9시에 계속, 4월 이후로 계속 토요일 9시는 논술 쓰는 시간이었어요. 전주까지도. 그래서 약간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그냥 또 다른 논술 쓰는 날 같은 느낌을 받았달까요? 아무래도 일정하게 계속 써오던 그 반성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떨렸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고, 교육학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 여름방학 때만 짧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뭐 논술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논술에 대한 부분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항상 물어보는 거, 백구 자료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이거는 답이 세모예요, 세모. 그래서 백구를 완벽하게 백구에서 다루었던, 백구 교재 어딘가에라도 있던 내용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히 백구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역까지 받고 얇고 넓게 좀 전체 범위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서 분석을 하거나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1텀을 한 뒤에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도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도 끝난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왜냐하면 지도서를 처음부터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몰라요.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 1텀 시작할 때 문제 만들기를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이유는 초기에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그 문제들은 나중에 봤을 때 전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으면서 시간만 오래 들였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눈을 가지려면 최소 전체 범위를 한번 보고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었는지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해야지 지도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서 분석은 최소 1텀이 끝난 후 그리고 기출 분석이 끝난 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요도를 파악하는 팁, 그러니까 지도서를 분석을 하는데
1텀을 돌렸고 내가 기출 분석까지 끝낸 다음에 봤는데도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파악할지 잘 감이 안 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진짜로 그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임고에 출제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로 나올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현무암 얘기를 했으니 현무암이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현무암과 관련지어서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문제를 냈을 때 내가 답으로 현무암이라는 답을 쓸 문제가 나올까? 혹은 현무암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특징들을 내가 답으로 쓰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를 파악해서 공부할 때 이것까지 외워야 할까? 이거는 안 외워도 될까? 이 지역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강의 자료 올려주실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강의 자료는 제가 편집해서 PDF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예비 임고생 FAQ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먼저 여기 패들렛에 올려주신 선생님들 답변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으신 부분을 DM으로 저에게 주시거나 아니면 전체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으로 온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킹이 안 맞아서 사진 찍듯이 암기하는 걸 선호하시는데 방대한 양의 자료도 청킹 없이 모두 암기하는 게 가능했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청킹을 진짜 거의 안 썼어요. 모형에서도 안 썼습니다. 그냥 쭉 외웠어요. 오히려 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청킹을 쓰지 않고 그 수업을 통째로 외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역할놀이 모형이다. 도덕의 역할놀이 모형이다. 그러면 역할놀이에서 처음에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애들이랑 주제를 뭐 설정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 애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애들하고 역할놀이 모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를 이해해서 그것들을 그대로 외운 식으로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청킹 없이도 다 외웠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청킹을 활용해서 딱 맞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줬어요? 나요. 패들렛에 올라온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특강 듣고 있어. 너희는 간절하지 않은가 봐. 간절함이 부족해. 네, 자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 백구 외에 유용했던 자료는, 선배들이 만들었던 지역 자료? 그런 것들은 조금 봤던 것 같고요. 단권화나 스제트 이런 거는 저랑 잘 안 맞아서, 따로 뭔가 막 보고 이렇게 외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카페나 블로그는, 어,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임고할 때 제일 자주 들어갔던 사이트는 그
시그니처 이름이 그게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캐폴딩이었나요? 그 기출 네, 이 시그니처 작년까지는 시그니처였던 것 같은데 이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좋은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여기 들어가서 질문을 남기면은 가장 빠른 좋은 댓글들을 받을 수 있었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자주 들어갔던 블로그는 없었고, 그냥 그 논술에 대해서는 행복한 엄쌤이나 아니면은 영커리큘럼 블로그를 자주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학규 교수님 카페에 보면은 이제 책에 안 들어있는 옛날 기출이나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 거나 아니면은 그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좀 있어서 그 카페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킹은 보통 직접 제 친구들은 직접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책을 봐도 그 책에 있는 거는 따로 또 외워야 되는 느낌이라서 자기가 만들어야 잘 외워진다고 해서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 초임공 카페에 들어가 보면 그 청킹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공유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에타에서도 막 찾기도 해요. 이거 부분 안 외워지는데 혹시 이거 청킹 만드신 분? 뭐 이렇게 해서 찾는 글도 종종 봤습니다. 합격 팁이라고 하면 저는 울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속 저는 양으로 승부를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보자 하는 타입이었어서 그 부분이 합격 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합격 팁은 아닌데요. 제가 후회되는 부분이, 공부하면서 후회되는 부분은, 저는 공부를 할 때, 어,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렸거든요. 쉬면 안 될 것 같았고, 엄청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어, 임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이후에는 하루 종일 쉰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제일 많이 쉰 날이 반나절 쉰 날이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되게 다그쳤어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를 되게 몰아세우고, 쉬면 안 될 것처럼 그랬는데, 정신 건강엔 매우 좋지 않았고, 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야 듭니다. 그래서 후배님들한테는 꼭 항상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작은 취미 생활을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는 작은 취미 생활을 가져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보석 십자수라든지 아니면 컬러링북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니면 악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하든지 아니면 노래 듣기라도 하다못해 뭔가 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취미나 휴식을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업의 경우 1턴부터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텀에서는 강의 자료를 일단 제대로 흡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걔가 기본이 되어야 거기에서 내가 더 필요한 것들을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도서를 봐야 되지. 지업 내용을 1텀부터 보는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 내가 중심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1텀은 제대로 그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2텀부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지업을 추가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서 구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교과서 출판사가 11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서 볼 수가 없고, 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도서를 보는데, 과학 지도서는 백구 자료에 다 붙여서 그 안예린 선생님께서 직접 편집하신 훌륭한 자료를 나눠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은 따로 그 지도서는 보지 않았고요. 나중에 뭐 필요한 부분에서, 아니, 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틀렸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다.
그런 것만 발췌해서 본 것은 있지만 절대 지도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혹시나 아는 선배나 기간제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아니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에 지도서를 그 각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검정 같은 거는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사 계정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직접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없으시면 에타에서 구하시기도 하던데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국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종이 지도서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구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미니북은 백과에서 제공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뭐 교육과정 미니북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나눔하는 것들, 왜 공감하고 뭐 스크랩하고 댓글 달면 준다는 그런 파일들, 혹은 인스타에서 나눔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봤고요. 사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인쇄해서 제본을 했는데 필요가 없어졌는지 뭐 가끔 그 에타 장터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서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지도서에 그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써 있는 그런 것들이 보통 취업이니까요. 그런 것들 찾고, 그다음에 선배들이 나누어준 취업 자료들을 참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등 기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 지도서 구매는 필요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분석하는 스터디를 만들던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 정리를 해서 주실 거라서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사회는 저는 3, 4학년이 검정이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모아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에타에서 사람을 구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채팅방에 대신에 튀면 안 되니까 이름은 본인 실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공유를 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타강사 자료를 본 거는 없었고, 위재권 나중에 공부할 때 그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같은 거 있어서 저는 위재권 모의고사를 샀는데,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돈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 퀄리티가 정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그때 충격을 받고 그 이후에 다른 강사 건 자주 안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쿠키넷은 퀄리티가 좀 모의고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강사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같은 거는 또 그 전국 단위 채점해가지고 순위도 내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의고사는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이 나쁜 거라고 아까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질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기가 힘든 게 작년 제 후배들은 자기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 제일 질이 나쁜 거는 그 실제 그 시험날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깔끔한 문제고 출제 의도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문제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양한 강사들의 강조점이 담긴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통학을 했거든요. 집에서 있었고, 그래서 그냥 스피커로 들어서 이어폰이나 헤드셋은 쓰지 않았어서 이건 추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2015와 2022가 섞여 있는데 선배들 자료를 그대로 봐도 될까요? 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저는 2022가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올해 합격생들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 전 해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 이론의 모형 같은 거는 애초에 그 학문에서 쭉 온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해도 바뀌지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강론은 바뀌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면 가르칠 내용들 자체가 바뀌어서 강론은 바뀔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취사 선택을 좀 하시고 그냥 참고 정도로 올해 인강이 나와봐야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겠지만 인강에서 어느 정도 다뤄준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뭐 그대로 보는 것에는 저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영어 교육의 이해 교재 참고했고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저는 3학년 2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노경희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고 저는 이 강의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제 취향에 잘 맞아가지고 영어 공부에도 안 그래도 영어 교육에도 좀 관심이 평소에 있었던 편이었고 그래서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성적도 나름 괜찮게 나왔고 그랬어서 사실 영어 인강을 들을 때 이거 작년에 배웠던 내용 맞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유리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를 했냐면 인강에서 안 다뤄졌지만 이 정도면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 같은데? 라고 제가 기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을 위주로 봤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공부 전략이 있다. 학습 전략이 있다. 근데 이 전략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A를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학습 전략만 나와 있는데 이 교재에는 B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나눈 것들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인강에서도 이 정도 다뤄줬으면 이 정도는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출을 해서 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교재 두껍잖아요. 이거를 계속 다 볼 수는 없어서 한번 쭉 볼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서 계속 암기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원문에다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번 정리를 한 다음에 저 책을 다시 보지는 않았고 책에 있는 내용들, 정리해 놓은 내용들만 다시 봤습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를 계속 그 전범위로 가져가는 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은 계속 봐야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형 명칭이나 단계명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할 건데, 이제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변하는 거는 기본 이론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모형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검정지도서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만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수정 조금 하고, 뭐그 정도면 되지, 크게 변하는 내용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는 강론이랑 그 교육 내용에 관련이 있는 거지, 아무래도 기본 이론은 그 개정에서는 내용을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서 총론은 아마 이거는 어느 범위를 봐야 하는지 백구 인강이 시작을 하면 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도 범위이고 이 부분은 2021호와 2가 같이 범위고 이 부분은 2만 범위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짚어줄 거고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텀을 할 때는 날짜를 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할 때는 화요일, 금요일에 인강이 나와서 화요일에 들은 인강은 그 다음 인강 금요일에 하기 전인 목요일날 보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나오는 인강에 대한 스터디는 다음 인강인 월요일이 나오기 전에, 화요일이 되기 전에 월요일날 이렇게 해서 금이 인강 나오는 날이면 월목에 스터디를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날짜로 이 텀은 따로 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텀은 1텀이랑 같은 분량만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텀을 먼저 시작하고 2텀은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2텀이 끝날 때 1텀도 같이 끝나려면 2텀의 범위는 조금 더 많이씩 잡아서 해야 돼서 그거는 날짜랑 시간을 좀 달리 해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인원, 그 뭐지?
보통 1텀하고 2텀을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일정이 서로 다 달라서 예를 들면 A 본스와 B 본스가 있는데 이 둘이 짝수를 해서 2텀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얘네 둘이 본스 스터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그 결정을 해서 짝수끼리 맞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복사기, 타공기, 링, 저는 이 중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태블릿이 좀 편한 타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쇄를 해서 그걸 제대로 간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자료가 많아서 그걸 다 인쇄하는 게 종이가 아깝기도 했고, 저는 그 초반부터 그냥 학부생 때부터 공부를 탭이랑 노트북으로 하는 게 편했던 타입이었어서, 그리고 오래 봐도 별로 눈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인쇄하면 컬러로 인쇄하면 비싼데 흑백으로 인쇄하면 별로 안 예쁘고 이렇다 그래서 그냥 컬러로 볼 수 있는 탭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 없지만 만약에 본인이 인쇄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타입이다 하면은 저것들은 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여러 명이서 돌려 쓸 수 있느냐, 혼자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 뭐, 타공기 같은 거는 많이 안 그 구멍 뚫을 때만 쓰니까 돌려 쓸 수 있겠지만, 복사기는 거의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걔를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본가 사는 친구들은 뭐 다 같이 쓰기가 뭐 하니까 거의 그냥 하나씩 자취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하나씩 다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안 써서 이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패들렛에 올려주신 내용들은 모두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그 DM 주시면은 제가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 나가보셔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편할 때 네, 나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 남겨주실 분들, 그리고 질문 답변 듣고 싶으신 분들만 남아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일단 교직 논술은 4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주일에 스스로 써봤다고 했는데, 스스로 써보기 전에 논술을 시작할 때 한 게, 그 두 번을 써보면은, 두 번을 써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글이구나 하는 게 약간 체화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게 있어서 논술을 시작할 때 따로 뭔가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필사 두 번 하면은 아, 이런 식으로 쓰는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하이패스 교재 그 논술 읽어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개요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이런 것들,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어서 그 교재 보면은 특별히 뭘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1텀에서 원문을 보는 것은 기본 이론부터 했는지, 강론부터 했다면 이번 백구 강의는 기본 이론과 강론이 함께 진행되므로 1회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다. 원문은 어디서 구하셨을까요? 백구 교재를 원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구에서 하는 거 따라가고 백구에서 강의해 주는 거 내 교재에다 받아 적고 그 교재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걸 원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그게 원문이라서 그거에서 파생되어서 내가 만든 자료들을 보통 뭐 자료 세트 단거나 이렇게 나누고 그 백구에서 준 것들을 우리가 원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제트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에서 그 자료 모을 때 검정 지도서에서 중요한 자료 모을 때만 활용했고 스제트는 저는 별로 선호하는 그 방식이 아니었어서 거의 안 보고 단권화도 거의 안 봤습니다. 후반 및 뽀개기 때는 원문 계속 봤고요. 뽀개기 할 때는 이게
어쨌든 질문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스제트는 그 약간 무지성 암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질문, 답, 질문, 답, 질문, 답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그래서 그거 말고 그 내가 배운 원문에 있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질문지를 제가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지라기보다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그 이렇게 답이 없이 예를 들면 뭐 국어에서 칭찬하는 말하기의 방법 3 이렇게 써놓으면은 칭찬하는 말하기 세 가지를 내가 말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요소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과목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예시를 네, 예시가 있네요. 제가 그러면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미술의 요소표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로엔펠드의 뭐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그 단계 과정 6가지가 뭔지 그다음 로엔펠드가 무엇을 중시했는지 그다음에 반복적 도식의 의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옆에 있는 칸에다가는 이제 제가 그거를 맞게 얘기를 했는지 잘못 얘기를 했는지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짝대기가 되어 있는 게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거라서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저는 요소표를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범위를 늘려서 지도서를 많이 봐서 외워두는 게 불안을 줄이는 방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도서를 봤던 과목들은, 어, 사실 저는 과학은 제공을 해줬고, 사회는 3, 4만 검정이었고, 나머지는 국정이었어서 지도서가 몇 권 안 됐어요. 그래서 정리할 때 그냥 저 혼자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네, 특정 지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미체실은 한 과목씩 특정 지도서만을 일부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백구 강의 기출풀이를 먼저 듣는 걸 지향한 거는 네, 그냥 처음 강의 들을 때부터 문제를 푸는 부분은 아예 듣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도서 분석을 스터디 내에서 문제 내기 복습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네, 1텀을 돌리고 기출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때가 되면은 또 시간이 없어서 문제 만들기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문제 만들기를 추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겨울방학 공부 시간. 이거는 제가 인고생 1년 타임라인 요거를 보여드렸을 때 네, 여기에서 그 가운데 동그라미에 써져 있는 게 제가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했던 시간이 인강 듣는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그냥 임고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은 다 포함해서 시간을 재고요. 열품타라는 앱으로 그 기록을 했던 부분입니다. 한 달에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2월에는 안 적혀 있는 이유가 열품타를 사용하기 전일 뿐더러 그닥 열심히 하지는 사실 쉬는 날이 없었긴 했지만 약간 설렁설렁 시작을 했어서 처음에는 그냥 인강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사실 이때는 배운 내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닥 공부를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그냥 특별히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인강 밀리지 않고 따라가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스터디에서 틀린 거 또 복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휴식 방법은 제가 그걸 만들지 못해서 후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도서를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도서를 볼 때 뭘 봐야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기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도서에서 이거는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 혹은 그거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안을 잘 모르겠어. 그럼 그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지도서 개관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냈네. 그럼 그런 부분을 보는 거고 지도서를 보는 거는 어떤 걸 본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하고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통학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시기적인 이슈도 있었던 게 저는 코로나가 막 풀릴 때였어서 사실 1학기 때는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그때 7주만, 총 15주 중에 7주만 가도, 7주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하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저와 제 스터디원은 모두 통학생이었고, 근처 살았어요. 둘이 되게 가까이 살아가지고, 이 근처에서 만나고, 스터디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딱히 어딜 가야 될 필요를 못 느꼈고, 저는 집에 제 방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방학 때 대면 스터디 할 때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찍 가서 그냥 공부를 하다가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쭉 한 다음에 퇴근 시간 인원 다 빠진 늦게 집에 올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스터디만 하고 바로 집에 와서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할 건지,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터디 카페를 간다, 뭐 그럴 거면은 그냥 학교 근처에서 하는 게 편하기는 하겠죠? 어,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통학을 했던 이유는 학교를 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스터디가 비대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만약에 많이 가야 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1학기 때는 학교를 많이 안 가는 코로나 시국이었고, 2학기 때는 일찍 종강을 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는 가까운 편은 아니었거든요. 편도 1시간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안 했는데, 이유는 그런 것도 있었고, 별로 가야 될 필요가 없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살 때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어쨌든 집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청소, 빨래, 설거지, 뭐 음식, 요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라리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서 잠을 자자 하는 생각으로 잠을 줄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자취를 안 하고 그냥 통학을 했습니다. 집에서 다니는 게 편해서요. 왜냐면 전 1학년 때도 그냥 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져 있기도 했습니다. 어, 분석된 해설안을, 기출 분석을 할 때, 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백구에서 해주는 거 보고, 그 외에 특별히 뭘 보진 않았어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도미넌트였죠. 도미넌트 기출 분석은 안 봤습니다. 따로 안 했고 그냥 백구에서 준 기출 문제집으로 기출 받고 특별히 근데 인스타를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원문에 옮겨놨다는 거는 백구 기본 이론서 외에도 나중에는 이제 PDF로 강론 파일들을 쭉 올려주시거든요. 그것들 원문에다가 제가 지역에서 이 부분은 외워야겠다 하는 것들은 그 만약에 기본 이론 내용이면 기본 이론서에, 그다음에 강론 내용이면 강론의 그 관련된 내용에다가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인쇄보다 컴퓨터가 편했던 게 저는 삼성 노트를 썼거든요, 탭에다가. 그럼 삼성 노트에다가 기록할 때는 글자로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내용을 빨리빨리 찾을 때도 인쇄본보다는 컴퓨터 탭이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도미넌트 시그니처 기출문제집은 구매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백구 기출문제집 별로이긴 하거든요. 구성이 별로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어서 답을 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되게 별로이긴 했지만 굳이 다른 문제집이 필요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른 기출문제집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3턴 때 독립형으로 했을 때는 그냥 원문 읽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 풀어보고, 연문 조금씩, 연습 문제 조금씩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물어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모르겠는 거 다시 정리하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백지도 많이 했어요. 백지에다가
내가 뭐 예를 들면 수학 기본 이론, 그럼 수학 기본의 이론에 대한 내가 기억하는 모든 내용들을 백지에다 쭉 써보고 제 그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다, 이 부분을 안 썼다. 예를 들면 수학자들의 이론 쭉 했는데 이 수학자에 대해서 안 썼다. 이런 것들 추가해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간격은 잠깐만 이걸 기록하고 재면서 하지 않아가지고 얼마 간격으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텀은 실습 이후였 실습 직전인가 실습 이후인가 뭐 그쯤부터 했던 것 같고 3 간격은 그냥 본인들이 까먹었을 때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텀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1텀을 돌렸는데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하는 거니까 2텀을 하고 1텀을 하다가 이쯤 되면 우리 처음 배운 거 까먹은 것 같은데 그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츠표는 과목마다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해서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가 중요해 보이는 것들은 내용 요소 외우고, 그다음에 뭐 핵심 개념 정도만 외우면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은 핵심 개념만 외우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임-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임고파워에서 그 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놓고 연습을 했는데 다 쓴 건 아니고 기출이 됐던 것 중에서 이것도 기출이 될 만하다 하는 것들만 외웠습니다. 어, 기출 분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강을 1턴 돌린 다음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본 이후에 기출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강 전에 풀어봐도 괜찮지만 그때는 아예 그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체 범위를 한 번은 훑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강을 한 번 들어서 전체 범위를 훑은 다음에 기출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강 전에 풀어보시려면 사고구수를 적어놓고 나중에 푸는 방식과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사야 하는 교재는 저는 또 교재는 주어진 자료들은 맥시멀로 봤는데 막 이것저것 사고 싶지는 않아서 꼭 사야 하는 교재는 그냥 백구 이론서 샀고 연습 문제집 샀고 백구 기출문제집 샀고 그 외에는 특별히 산 건 없었고 나중에 모의고사는 많이 사세요. 모의고사는 뭐 이것저것 많이 사고 친구들이랑 같이도 사고 뭐 공부하는 것도 사고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저는 문제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때 공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저는 그 3월까지 학원 알바를 병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게 전 어쨌든 통학을 했고 집 가까이에 5분 거리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잠깐 초등학생이어서 부담도 없었고 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없었고 그냥 가서 해주고 오면 되는 딱 시간만 하면 되는 거여서 따로 제가 준비할 게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것도 4월부터는 힘들었던 것 같고, 제 친구는 실습 전까지는 과외를 했어요. 제 스터디원은. 그랬는데, 이거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사실, 시간이 막 부족한 때는 아닙니다. 겨울방학 때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이거 하는 동안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클 것 같다 하면은, 빨리 그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이걸 갔을 때 또 힐링이 되고 애들이랑 이렇게 하는 게 즐겁다, 재밌다, 돈도 생기고, 이러면은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사진 찍듯이 암기를 하는 타입이라 책에서도 그 책에서도 보다가 인상 깊은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왜 그 페이지에 이쪽쯤에 있는 그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외우는 타입이라서 사진 찍듯이 외우는 타입이었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마다 그렇게가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쓰면서 외우는 타입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차라리 쓸 바에야 여러 번 말을 해보고 암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잘 외울 수 있는 팁 많이, 많이 보면 됩니다. 저는
그냥 계속 봤어요. 틈이 날 때마다 보고 안 외워지는 거는 써놓고 여기저기 붙여놨어요. 뭐 화장실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휴대폰 배경화면 바꿔놓고 그냥 계속 눈에 보이는 어디든지 잘 안 외워지는 거에 놓고 많이 봤습니다. 주 2회 스터디 일정. 1텀만 보면은 엄청 널널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1텀, 2텀, 3텀이 겹쳐지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범위가 여러 개가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라서 만약에 주 3회가 되면 아무래도 2텀이랑 조금 더 텀 수가 길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에 배우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 내용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한 다음에 떨어져서 2텀을 시작할 것 같아서 어, 주 3회 스터디가 주 3회 스터디만으로는 양이 많거나 벅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지는 거는 나중에는 스터디를 막 주 6회씩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제 이런 백구에 쫓아가는 본 스터디 외에도 뭐 교육과정을 따로 외우는 스터디 아니면은 모형 외우는 스터디 이런 식으로 따로 스터디를 다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라서 주 3회 스터디 자체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보여주셨던 질문지가 이 뽀개기용 요소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뽀개기를 하기 직전에 만들었습니다. 모든 범위를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본 범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만들었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너무 어려워서 요소표 같은 거 검색하거나 선배들 자료들 준 것 중에 검색을 하면 요소표라고 만들어진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 선배한테서 받은 요소표를 일부 수정하고 제가 만들 거 더해서 만든 거라서 네,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어, 일정 끝나고라는 말은 그 과목에 대해서 기출 분석을 할 거면 그 과목의 1텀이 끝나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종강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이 늦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6월쯤, 7월쯤이면 이미 종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만약에 먼저 기출 분석을 시작해서 공부 방향을 잡고 싶다 하면 먼저 끝나는 과목부터 그 과목에 대한 기출 분석을 차례차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술 필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보면은 기출 나와 있고 그 기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을 보면서 모범 답안을 필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 어, 2텀은 1텀에서 했던 범위를 그대로 반복을 하면 1텀보다 2텀이 늦게 끝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텀 때에는 어, 그러니까 1텀에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3주 뒤에 시작을 한다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3주 뒤에 시작하니까 3주 뒤에 끝나겠죠. 근데 또 중간중간에 빠지는 거 있고 이렇게 밀리는 거 있고 하면은 더 늦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1텀이랑 2텀이 비슷하게 끝나기를 바라면은 2텀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서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냥 이 텀은 좀 늦게 끝나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면은 그대로 범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1텀하고 2텀을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끝내기 위해서 2텀을 좀 분량을 늘려서 했었어요. 꼭 동시에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때는 8월에 종강을 했는데 9월에 8월 초에 초인가 중순인가에 종강을 했는데 8월 말에 학교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 전까지 2텀을 끝내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후다닥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좀 이 텀을 늘려서 했고요. 동시에 끝나고 이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3텀은 보통 더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많이들 압축해서 해요. 그 다음에 1텀 때는 되게 짜잘한 거, 깊숙한 거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질문을 해주느라고 질문하는 내용들이 많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3텀까지 가면은 이제 이 기본적인 것들은 쳐내고 좀 어려운 부분, 지엽적인 거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 시간 자체가 좀 줍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를 공부하더라도 1텀 할 때 공부하는 시간이 3텀 할 때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걸려요. 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서 같은 시간만큼 공부를 할 때 3텀은 더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보통은 분량을 늘려서 하는 게 많습니다. 질문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1, 2월 겨울방학 때는 백구 인강만 만약에 본인이 문과라서 과학에 정말 자신이 없고 두렵다 하면은 과학 강론 미리 공부해 주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문과 친구들은 미리 해놓은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과는 과학교육과라서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아예 문과밖에 없는 다른 과 친구들은 과학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 질문 그 백구에도 Q&A 그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수학과 과학입니다.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려면 과학 강론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총론은 미리 공부를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교육과정 본격적으로 한 건 여름방학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총론보다는 과학 강론이나 강론 부분 중에서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과하면 과학 강론이 자신 없다. 과학 강론. 그다음에 이과라서 도덕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윤사, 사문 이런 거 잘 모른다. 학자들 잘 모른다. 이러면 도덕 같은 거 미리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백구 강의 때는 아니요, 백구 기출문제집이 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만약에 다른 기출을 샀다. 그러면 백구 기출문제집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어디에서 사든. 어, 보통은 이제 1텀을 진행하면서 1텀 복습을 따로 하기가 힘들어서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 2텀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스터디가 3텀 이후로는 저 혼자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까먹은 것 같다 싶으면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서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1텀 하고 1텀 까먹을 때쯤 2텀에서 1텀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2텀 쭉 가다 보면 또 처음 까먹으니까 또 3텀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어, 총론이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본 파일이 있기는 합니다, 교육부에서. 근데 그게 보기가 좀 안 좋게 되어 있고,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교육과정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교육과정 미니북입니다. 그 미니북 파일을 찾아보시면 그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우리가 외워야 하는 부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끝내고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끝낼 때마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집은 109 연습 문제집이었습니다. 연습 문제집 2개년치 109 연습 문제집. 그러니까 저는 2023 임용을 봤으니까 2023 문제하고 그 전년도에 던 2022 문제 이렇게 두 개지를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했던 게 제 이전도 1호 계정이었고 저도 1호 계정이어서 두 내용이 똑같은 범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범위가 바뀌다 보니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기본 이론서 제본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본을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쫙 펼쳐지지 않으니까 글씨를 쓸 때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잘 못 써서 보통 하고 그다음에 그 한쪽씩 볼 때 이렇게 접기가 되게 편해서 하는데 굳이 재본이 필수다 이거는 아닌데요. 재본을 하면 당연히 편하고 좋습니다. 어, 글씨체가 예쁘지 않습니다. 저도 예쁘지 않습니다. 시험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러니까 남들이 못 알아보겠다. 이거 아니면은 글씨체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텀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기억을 해보면은 5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출은 아까 전에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미넌트 시그니처는 제가 기출 분석을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지업에 집중할까 걱정이 되시면은
지업을 최대한 미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자 할 때 너무 지엽적인 걸 보고 있는 걸 아닐까. 어, 지엽을 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원문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원문에서 원래 백구에서 적어준 것들을 위주로 처음에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엽적인 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고요. 어, 짝수원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 사람들도 있는데, 혼자 할 경우 이 중요도는, 물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텀, 2텀까지는 서로 다른 사람하고 짝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스스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중요도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저의 공부 방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모의고사 점수를 봤을 때, 아,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3의 스터디가 벅찬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18시간 강의를 일주일 내에 소화하기가 괜찮을지, 어, 근데 사실 일단 강의는 대부분 배속으로 들어서 이 시간 동안 강의를 풀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주 3회 체제가 된다면 어, 이 텀의 횟수를 조절하던지 예를 들면 뭐 이걸 3회 하니까 걔는 2회만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그 체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지가 사실 감이 잘 안 와서 네,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네, 강의한 PPT는 제가 지금 이건 네, 제가 나중에 따로 그 PDF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톡방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할게요. 하이패스 논술 교재 필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이패스 논술은 없는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야 하고 모범 답안이 다 나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술 교재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텀, 2텀은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연습 문제도 1텀 끝나고 나서부터 풀었습니다. 어, 1, 2월에 과학 강론을 미리 공부한다면 과학 지도서로 공부하는지, 초등교사를 위한 개념서로 공부하는지, 어, 사실 저는 따로 공부를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 친구들은 거의 그 예스 개념서 그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도서부터 보면은 일단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국정이 아니라 검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서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어, 이거는 각자 공부하는지 스터디로 공부하는지는 그 스터디에서 결정할 내용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문과가 둘, 이과가 둘인데 이과 둘은 과학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둘이 하던지 아니면 다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아예 하기로 결정한 스터디에서는 그 범위별로 자기가 미리 공부해 와서 서로한테 설명해 주는 식으로 겨울방학 때 스터디를 미리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터디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패스가 작년 거를 사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한 가지 이제 올해 기출이 없겠죠. 올해 기출은 따로 구하셔야 될 텐데 그걸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작년 거를 사고 만약에 올해 걸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올해 거 나오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질문 나왔던 것 같은데, 백구 강의 때 백구 기출문제집이 쓰이지 않고요. 그냥 본인이 다른 기출문제집을 샀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집을 활용해도 됩니다. 굳이 다른 기출문제집이 두 개씩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걸 따로 5월에 2텀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겨울방학 동안에 1텀만 진행했냐? 저는 이거를 혼자서 그냥
제가 혼자서 복습을 했거든요. 따로 텀수를 세지 않고, 아, 이거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미술부터 나가서 음악, 뭐, 다른 과목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했던 음악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미술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저 혼자서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겨울방학에 2텀, 3텀을 시작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 또 스터디를 많이 안 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막 많이 아는 편은 아니라서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소화가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뭐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스터디 내에서 해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멘토들도 이런 체제를 경험해 본 게 처음이라 아마 다들 답변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본인들에게 맞느냐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에서 진행을 해보고 아, 이건 너무 빡센 것 같다.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스터디 내에서 결정을 모두가 승인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백구에서 제공하는 거 했고요. 다른 연습 문제집은 따로 구매한 것이 없었습니다. 네. 되게 긴 시간 동안 많이 남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오늘 갑자기,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자기 전에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제 블로그에 보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그 질문할 수 있는 포스팅을 하나 해놨거든요. 제가 남겨드릴게요. 채팅으로.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뭐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는 도움이 됐거나 뭐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글 남겨놓고 자료들 남겨놨던 게 조금 있어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오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로그고요. 별건 없지만 연습 문제집은 그 제 저의 선배 때까지는 팔았대요. 그런데 저 때부터 PDF 형식으로 바뀌어서 따로 인쇄를 그냥 PDF 파일 받아서 인쇄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DF 파일로 올려주는 그것이 맞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요 블로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멘토님들도 그 언제든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것까지만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백구 기본이론서는 PDF로 태블릿이나 PC로 정리하지 않고 손필기를 하셔서 교재로 보셨을까요? 네. 교재로 걔는 따로 PDF나 이런 거 만들지 않고 그냥 책에다가 필기해서 그 책으로만 봤습니다. 걔는 어차피 인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재를 샀고 거기다가 필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받고 이제 파일로 올려주는 것들만 따로 인쇄를 안 하고 탭으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무려 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 들어와서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많은 질문과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 1월 6일 날 개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월 10일부터가 아마 그 이번 올해 2차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진짜로 이제 여러분에게 임고생의 타이틀이 넘어가게 될 텐데, 어, 사실 그런 걱정도 조금 있어요. 다 요즘에 워낙에 나쁜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선생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옳은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나가서 봤던 학교는 그 TV나 에타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밝은 곳이었고요. 아이들은 예쁘고 선생님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교대에 와서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교대는 되게 본받을 만한 어, 멋있는 친구, 선배, 후배, 동기들이 많았어요. 교대를 벗어난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멋있는 분들이 많았고, 본받고 싶고, 나도 나중에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는 제 직장, 제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막 탈출이 지능순이라느니 이런 나쁜 말들을 하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제가 원해서 온 거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온 거고 제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직업을 왜 이렇게 까내리고 비하하는 건지 심지어 같은 교대생인데 그런 소리들 듣지 마시고 그냥 본인 최선을 다하셔서 멋진 선생님이 되시고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교대 멘토단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는 제가 내일 중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대 멘토단은 그 지금 들어있는 톡방에 각 멘토단 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지가 나가는 톡방에 선생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